지금부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이 담긴 녹취 파일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뤄진 통화 녹취까지 모두 분석해보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는 이미 그때부터 해병대 사성 장군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순직 사건이 일어난 뒤 자신이 VIP에 얘기해주겠다며 사퇴를 만류했다고 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승진을 얘기했던 것과 맥락이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을 사성 대장으로 올려서 육해 공군과 함께 4군 체제로 만들겠다는 건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 출범 후엔 이를 위한 군기령이 개정됐고 연구 용역도 진행됐습니다. 최상병 사건 전부터 이종호 씨는 이른바 골프 모임 추진 멤버들에게 이 해병대장 자리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기야 우리 사성 장군 탄생하잖아. 그런데 최상병 사건 발생 후 나눈 대화에서 그 자리에 바로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을 앉히려고 했던 구상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자신이 만류했다고 하면서 했던 말과 이어지는 맥락인 겁니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별 3개인 현재 해병 사령관부터 만든 뒤 대장으로 바뀌면 노려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언론에 보내는 입장문에서 이 씨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구명로비가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번 의혹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서면 조사에서 이 씨와의 관계를 물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종호 씨가 대표였던 블랙펄 인베스트를 컨트롤타워로 지목했습니다. 회사 임원이자 이 씨의 처남인 민모 씨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주식 매매가 정리된 엑셀 파일도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도 이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주목했습니다. 1차 서면 조사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지난해 여름 김 여사에게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내며 이 부분도 다시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와의 관계와 함께 주식 매수 경위를 질문한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2차 서면 질의서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지만 김 여사의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할 사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알기 전 서모 씨를 통해 김 여사를 소개받았다고도 했는데 서 씨가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의 계좌와 운용을 비롯한 주가 조작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김지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사건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이 사성 장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평소 이종호 씨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인 송모 씨의 모임에서 해병대에서도 사성 장군이 나와야 한다. 그건 임성근 전 사단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아니지만 실제로 올해 삼성이던 합참 차장 자리가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신고자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나눴던 이야기가 실체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눈 사이였던 만큼 공익신고를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신고를 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공익신고자가 실제로 구명로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게 저희가 확보한 이 녹취 파일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네, 확보한 녹취 파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평소에 해왔던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씨가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인맥을 마치 과시하듯이 말을 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할 땐 여사의 수행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말을 했다고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부탁하려면 누구누구에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실명을 말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 여사를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어느새 영부인이 됐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종호 씨는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씨는 JTBC 취재진에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아는 것은 맞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 때 알게 됐다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맥락이 같은 얘기입니다. 네, 관련 내용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공익 신고자는 저희가 보도한 녹취 파일을 비롯해 관련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에선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이 씨를 포함한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아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종호 씨의 주장과 대통령 부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늘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모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일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JTBC에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가 이 씨와 수년간 접촉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구명 로비설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에선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났다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의혹을 일축한 겁니다. 국민의힘도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JTBC 강연입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임성근 전 사단장도 반론을 내놨습니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먼저 임성근 전 사단장. 어제 저희 보도 이후 두 차례 장문의 해명을 내놨죠. 네, 그 타임라인을 좀 보면서 해명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 이종섭 전 장관이 그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결재를 한 게 작년 7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이첩 보류 지시를 하게 되죠. 결재한 네. 거를 이제 번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점상 내가 구명 로비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종호 씨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시점이 그 이후인 8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로비를 했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임 전 사단장의 반론 따져볼까요? 뭐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녹취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네, 이게 뭐 8월 9일 통화죠. 네, 8월 9일 통화이긴 하지만 맥락을 보면 그 이미 임 전 사단장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 가리키는 시점이 꼭 8월 9일 당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는 8월 9일이지만 그 송모 씨와 한 통화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이런 취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임 전 사단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종호 씨와 같이 이른바 이제 골프 모임 단톡방에 있었던 그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한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사의 표명 소식을 들었다. 건강 챙겨라. 이런 취지의 문자를 받은 게 8월 2일 이후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다 맞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타임라인을 조금만 더 넓혀 보겠습니다. 임 전 사단장 말대로 그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건 7월 31일이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맞는데 송 씨와의 문자가 오간 것으로 이렇게 그 오갔을 수 있는 8월 2일은 사건 이첩과 회수가 있었던 바로 그 당일이거든요. 그리고 8월 14일까지만 해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돼 있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이제 1차 보고서에 그런데 8월 20일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됐다. 이 사실도 이미 네.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전 사단장 말이 다 맞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최초의 그 이첩 보류 지시와 무관할 뿐이지 이른바 뭐 골프 모임 추진 멤버였던 송 씨와의 연락 시점이 이 수사 외압 전체의 이후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이 녹취만으로 저희가 구명 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하는 취지의 보도는 전혀 아닙니다. 공수처도 이런 녹취를 좀 입수를 했으니까 정황상 수사를 통해서 이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임 전 사단장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해명이라기보다는 의혹 제기에 가까운데 관련 녹취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측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제 하네. 자,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씨에게 반문한 공익신고자 있잖아요. 공익신고자가 왜 VIP라는 단어를 써서 물어봤냐. 이게 기획 의도가 있는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녹취 전체를 들어보면 VIP라는 단어를 먼저 꺼낸 건 이종호 씨입니다. 네. 그리고 이종호 씨는 어제 저랑 이제 통화를 하고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이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이다. 이렇게 해당 발언에 대해서 해명도 직접 했습니다. 아,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해명을 했고 VIP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송모 씨가 이제 이종호 씨가 통화한 내용, 또 송 씨가 임 전 사단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을 공익신고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전혀 모르고 또 구명 로비도 없었다. 이게 이제 이종호 씨 또 임 전 사단장의 공통적인 해명이거든요. 이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이종호 씨 스스로도 어제 그 녹취 저희 보도를 보고 나니까 아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좀 들리게 말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이 녹취의 당사자인 이종호 씨도 있는 그대로 해명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임 전 사단장이 남의 녹취를 가지고 이런 기획서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임 전 사단장 또 그 언론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를 연결고리로 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뭐 구명 로비를 해서 7월 31일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거든요. 네. 공수처는 JTBC 보도 이전에 이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희 보도로 인해서 기획돼서 착수한 게 아니고 네. 또 저희는 있는 그대로 녹취 그리고 또 당사자들의 해명 이종호 씨 또 송모 씨 다 통화를 해서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팩트를 근거로 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와 이제 통화한 거는 최근 수년 동안은 절대로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알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